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공법상의 개념으로 지역 지구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2번.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가 절대 아니었어요. 서로 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용, 대표주자 주거용과 공업용. 그러면 쾌적성이 심각하게 이때 깨지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어울리는 이용만 되도록 묶어주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었죠. 3번.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딱 되면 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단위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적표의 단위는 수, 우, 미, 양가. 그때 수, 미, 양이었어요. 떴는지를 보는 거예요. 단위가 떴죠. 미, 양 떴네요. 그래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면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단어란 말이에요. 그때 주의하실 건 도시, 기본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이렇게 나오면 도는 일부였죠. 도레미파솔라시 도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일부에만 지정할 수 있는 거였지 전부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 계획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4번.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만약에 묶여졌다면 그것도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그럼 용적률이 많이 부여되잖아요. 땅값 올라가요. 정말 토지 소유주는 해피하죠. 그렇지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였다고 보세요. 그럼 개발을 못해요. 그럼 땅값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함에 따라 이용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각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은 떨어진다. 이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보전적으로 묶어놓으면 다음 세대가 또 이용할 수 있다. 세대 간 이용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은 있더라. 반드시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 5번.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간 농자 중에 자가 떴어요.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지역이래요. 그럼 지금 중요한 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도시 지역과 겹쳐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 지역 내에서니까, 중에서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렸죠. 도간 농자는 용도 지역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를 중복해서 다닐 수는 없다고 그랬죠. 용문고등학교 다니면서 경북고등학교 다닐 수 없어요. 보성고등학교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전학은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꼭 비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1번, 5번이고요. 2번, 용도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 2번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거지역은 크게 전일준으로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전일준. 그래서 전일준지였죠.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이었어요. 그때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쪼갰어요. 기억나세요?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쪼개져 있었죠.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쾌적성과 편리성이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돼요. 그때 전용 주거지역 1종은 혼자 단독으로 산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혼자 단독으로 사네요. 1. 그 다음 2. 둘이 함께 산다? 공동으로 공동주택입니다.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으로 갈수록 1, 2, 3종의 숫자가 커질수록 층수가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층, 고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거지역에서 추구하는 유용성은 쾌적성과 편리성이 있어요. 그런데 공법에서는 쾌적성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양호성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추구하는 효용성의 종류가 달라요. 어떻게 기억하신다고 그랬죠? 용양 기억나세요? 용을 뒤집으면 양하고 비슷해지죠. 글씨가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 일을 편리하게 한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성이었네요. MM으로 일 편리하게, MM으로 용양, MM으로 숫자가 커지면 규모도 커진다.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럼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종이니까 공동주택인지 보시는 거예요. 맞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일반이면 편리성이 나와야 되는데 양호한이 나왔네요. 그럼 양호한이 나온 순간 뭐로 고쳐줘야 돼요? 얘는 용양이죠. 전용 주거 지역이잖아요. 틀렸다는 게 보이세요? 이 정도 공법 문제가 개론에 나온단 말이에요. 익혀두셔야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이 뭐예요? 지역지구제죠. 그런데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는 정부의 힘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고 시장의 힘으로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걔는 X였어요. 코제 정리 기억나세요? 코제 정리? 그래서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재산 가치를 인정해주면 오염물질 배출한 공장에게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를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더라. 주의 꼭 해둡니다. 그 다음 4번. 용도 지구는 학원이었죠, 여러분? 학원은 영어학원도 영어학원, 수학학원도 여러 개를 동시에 다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더라. 옵니다.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간 농자로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맞죠? 이제 너무 쉽죠, 여러분? 반복이 되면 쉬워요. 자, 2번까지 풀었습니다. 그 다음 3번. 토지 비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우리나라는 토지 은행 제도였죠, 여러분. 누가 한다고요? LH공사가. 1번.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먼저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미개발지를 사두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부담이 따르죠? 맞아요. 그리고 어떤 한 지역을 사게 되면 주변 지역에 투기 발생하죠. 조만간 개발되게 보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찌됐건 사죠. 나중에 공급해요. 수요자, 공급자, 가격을 아예 건드는 건 무슨 개입? 직접적 개입. 돈, 정보 등을 대주는 건 간접적 개입. 기억 꼭 해두셔야 됩니다. 2번. 토지 비축 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자기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만 이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생산이 기본이 되는 토지에. 그래서 토지를 정부가 미리 사두는 거죠. 지금 LH공사가. 3번.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그러면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사두는 건 공공사업용으로 사두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시장의 안정, 지가가 지나치게 많이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수요 발생 시 적절한 공급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수급 조절용으로 사둘 수 있다고 그랬죠. 4번. 토지 비축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미리 저렴한 가격에 개발되기 전에 땅을 사들여서 비축해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은행은 토지를 쌓아두는 은행인 거지 돈을 쌓아두는 은행이 아니니까 절대로 은행이라고 해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5번.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해요? LH공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거죠. 꼭 비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번까지 풀었어요. 용량이 좀 큰 관계로 4번은 바로 잠시 뒤에 만나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바로 이제 4번입니다.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대요. 그럼 누가 정부가 바라는 목적으로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줘야 되겠죠. 세율을 낮게 적용하고. 만약에 바람직하지 못한 이용을 하게 되면 세율을 높게 적용해서 세금을 많이 뜯어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가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1번이 당연히 틀렸네요. 2번.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되면 임대인 입장에선 공급 비용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떠넘기고 싶어 한다?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떠넘겨지는 정도는 절반씩 부담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중요한 포인트였죠. 3번.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시면 주택의 보유세 감면, 만약에 보유세를 보유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 준대요. 그럼 주택 수요가 늘겠죠, 당연히. 자가 소유를 촉진할 수 있겠네요. 소유하는 것 자체를. 근데 만약에 주택을 자가 소유,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떼는데요. 그럼 보유할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사용할까요?
들어가서 사용하겠죠. 임대차 시장이 커지겠죠. 그래서 자가 소유를 촉진할 수 있더라. 보유세 감면은. 그 다음 4번.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낮춰준대요. 그럼 당연히 수요하는데 비용이 줄어든 거니까 주택 수요는 증가할 수 있겠죠. 5입니다. 5번. 공공임대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단기에는 효과 만땅, 장기에는 효과 꼴랑하나 허탈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딱 되면 사적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사적시장 임대인이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단기에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된 수량만큼 전체 수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옮겨가 사는 사람 싼 임대료에 들어가 사니까 혜택을 누리고 공적 세입자, 공적 시장의 세입자, 그 다음 사적 시장은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옮겨간 만큼 초과 공급에 따라 임대료가 떨어져요. 그래서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도 아무 행동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임대료를 지불하면 되니까 혜택을 누렸네요. 그래서 효과가 만땅이었어요. 전체 임대택 수량이 증가된 효과가 발생하니까 탄력성이 커지나요? 수요의 탄력성이, 대체할 집이 많아짐에 따라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죠.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면 수요자의 힘이 세졌으니까 조세를 떠넘기는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이 내용이 다 어디에선 있어요? 단기에는. 근데 장기가 되면 사라지는 거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5번 문장이 공공임대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 장단기 모두라고 나오면 얘는 X가 되는 거예요. 언제만? 단기에만. 근데 지금 장단기 표현을 안 했으니까 분명히 이 내용, 전체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를 꼭 하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단기 만땅, 장기 꼴랑 하나.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5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소형주택 공급의 확대. 그럼 소형주택을 공급했을 때는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호화주택의 건축 억제. 얘를 지었을 때는 세금을 더 많이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겠죠. 2번.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고소득층이 부동산을 계속해서 보유했을 때 많이 보유할수록 다세대, 지금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때려버리면 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가 가질까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주택을 이제 소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도 쓰이네요. 3번.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때려버리면 양도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돈이 적어요. 그럼 팔아봤자 다 세금으로 뜯긴데 누가 팔겠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이 얼어붙어요. 얘를 뭐라고 했죠? 동결효과라고 했잖아요. 거래를 뒤로 미루는 동결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많으니까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였죠. 4번.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케 하나. 조세 정가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는 그 사람에게 귀착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돌아가서 딱 달라붙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때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비탄력적인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5번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5번.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며 전략하는 게 여러분 전략하는 게 불법 아니잖아요. 조세 회피 왠지 불법 같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럼 조세를 회피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회피도 어디에 들어간다? 합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꼭 해두세요. 책임 회피는 불법이 아니다.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탈세는 탈법적으로 세금을 누락하는 거죠.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는 당연히 불법이겠죠. 됐나요?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 회피가 불법같이 느껴지지만 책임 회피는 불법이 아니다. 기억하세요. 5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6번.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이며 보유과세이며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래요. 그러면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뭐였죠? 취득하면 취득세, 등기 등록하면 등록면허세, 그 다음 보유하면 너 재산 있네? 재산세, 종합적으로 부동산 갖고 있네? 종합부동산세, 양도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때 이것들이 본세였죠. 이 본세에 따라붙는 오징어에 따라붙는 땅콩이 있었어요. 이게 부과되는 세금이었죠. 부가세예요. 그 부가세의 대표주자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었습니다. 농지 이렇게 기억했었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에는 농지가 둘 다 붙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외웠죠? MM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취등이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두 개가 다 붙습니다. 농지가. 그런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하나씩만 붙어요. 뭐가 붙는지 주의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는 여기 지가 보이시죠?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농이 보이시죠, 지금? 농어촌 특별세가 붙네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양을 돌리면 지금 농을 돌리면 양과 비슷해지죠? 아가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들은 하나씩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MM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억했냐면 재산세는 지가 보이시죠? 지방교육세가 붙는 거예요. 그 다음 옹옹.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건 국가가 갖고 금액이 작은 건 지방자치단체에게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누가 가져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얘는 지방세였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몇 천만 원씩 때려지니까 문제예요. 양도소득세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국가가 갖겠죠. 국세입니다. 그럼 당연히 국세이면서 보유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 얘는 뭐죠? 당연히 종합부동산세예요. 이 정도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풀 수 있죠.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